걸으면 좋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건강을 좋게 하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건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은 다 아는 이유 말고 좀 더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오늘도 알찬 내용을 준비하였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김에 무조건 걸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입니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수렵 채취사회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걷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렵 채취사회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하루 10km에서 15km, 많게는 20km까지 걸었습니다. 농경사회에 들어서도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짓거나 물자를 운송하는 데만 상당수의 걸음을 걸었고 산을 많이 타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이것은 불과 50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은 발전하였음에도 인간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병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걷기 플랫폼 워크온 운영사인 스왈라비는 2021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 용역으로 서울시 워크온 가입자 22,861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요. 위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이 걷는 평균 걸음 횟수는 하루 4,900보 정도로 5,000보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워크온이라는 건강 플랫폼 가입자의 23,000명의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고 위 가입자들은 그나마 건강을 조금 의식하는 사람들이어서 걷기 앱을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도 없어 위 앱을 깔지 않은 사람들까지 더하면 실제 평균 걸음 횟수는 더 낮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루 만보 걷기 프로젝트가 유행한 시절도 있었는데 그 절반도 못 미치니 운동량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걷지 않으면 우리는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먼저 활동이 적어지면서 무릎과 어깨 관절이 딱딱해져 가동 범위가 줄게 되고 흉추의 가동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거북목이나 허리 디스크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관절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이 굽고 허리가 망가지게 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게 되고 그 상태로 늙게 되면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결국 노후에 다들 가기 싫어하는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거동에 아주 큰 지장이 없다면 요양원 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는 길어지니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시간 되실 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연구에 의하면 70대 이상의 노인들, 심지어 90대인 분들에게도 걷는 신체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근골격 시스템의 노화가 적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시대에도 걷기의 효과는 증명이 되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건강비법입니다. 우리의 활동량이 적어지게 되면 하체를 많이 안 쓰게 되면서 신체에서 가장 근육량이 많은 허벅지의 근육이 작아지게 됩니다. 허벅지 근육은 몸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근육인데 걷지 않으면 허벅지를 쓰지 않게 되고 빠르게 근손실이 일어나면서 신체 밸런스를 유지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각종 암 등 성인병 질환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은 만병통치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가 미국에서 발표되었는데요. 약 10,000보까지는 하루에 1,000보씩 더 걸을 때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여러 만성 질환들의 위험도가 10% 이상 감소된다고 합니다. 특히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은 1,000보씩 늘려나갈 때마다 발병 위험도가 30% 이상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걷기와 같은 운동을 하면 허벅지와 같은 우리 몸의 근육에서 운동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근육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기관이라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생리활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마이오카인이라고 합니다. 마이오카인은 운동 시 근수축이 일어나면서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마이오카인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오카인은 지방세포를 산화시켜 비만을 억제합니다. 또한 인슐린의 민감도를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 강화 효과가 나서 그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골 생성에도 관여하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항염증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과체중으로 인한 비만이나
몸무게는 정상이라도 내장지방 비만이 되면 몸 전체로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 상태가 온갖 성인병을 만들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마이오카인이 그 염증 작용을 없애주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언스 데일리 등에 따르면 호주 에디스 코안 대학 운동의학 연구소의 로버트 뉴턴 교수팀은 운동할 때 근육에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단백질인 마이오카인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 책임자인 로버트 뉴턴 교수는 마이오카인은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줄이거나 중지하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마이오카인이 혈액 속의 다른 세포와 결합해 암세포에 적극 대항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연구 논문의 제1저자로 참여한 우리나라의 김진수 연구원은 꾸준한 운동이 체내암을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걷기 운동은 항암 효과에도 과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오카인은 재생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치매 환자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시키면 치매가 개선되거나 천천히 치매가 오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은 뇌의 다양한 부위에 신호 전달 분자를 통해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경세포 성장 및 생성, 신경가소성을 촉진하여 뇌성장인자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뉴런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자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결국 신경가소성을 촉진해 뇌 성장인자가 활성화되면 치매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마이오카인의 한 종류인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은 지질 분해를 통해 당뇨병,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아디포넥틴이 해마의 신경 생성을 촉진하여 뇌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령 공부를 하거나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막혔다던가 뭐가 잘 안 풀린다든가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집안을 돌거나 밖에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 잠시 움직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오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책상에 앉아 그것만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면 뇌 회로가 그곳만 맴돌게 되는데요. 일어나서 밖에 마실을 다녀온다든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생각하게 되면 뇌 영역도 움직이게 되면서 뇌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고를 하여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창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옛날 유명한 철학자들도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인 하이델베르크시에는 철학자의 길로 불리는 유명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헤겔, 하이데거, 야스퍼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탁월한 철학 이론을 정립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철학자들이 걸으면서 사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걷는 것과 뇌 활동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예입니다. 마이오카의 일종인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아이리신은 2012년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연구소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는데 우리 뇌의 신경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주고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저하 개선에도 특별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병으로 불수의적 떨림, 근육 강직, 움직임 둔화가 특징입니다. 유전적으로 아이리신이 결손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운동 및 노화,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까지도 손상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아이리신은 뇌의 뉴런에 영양소를 제공하고 신경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도 질병의 경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걷기 운동으로 인해 근골격 노화를 예방하고 하체 근육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까지 예방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약물을 통한 마이오카인의 증가보다는 운동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 걸까요? 연구와 논문에 의하면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10년 내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12,000보를 걸으면 사망률 65%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굳이 만보기를 사서 차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이나 다른 여러 걷기 앱이 있으니 핸드폰만 들고 걸어도 어디서 얼마나 걸었는지 데이터로 보여줘서 마음만 먹으면
건강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12,000보를 걸었으니 20,000보까지 걸으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걷는 양에 집착해서 나이 먹고 20,000보에서 25,000보까지 무리해서 걸으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에너지 고갈로 오히려 근손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생겨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므로 뭐든지 과도하지 않은 적정선을 지키는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 없이 너무 마르신 분들은 15,000보 이상의 오랜 걷기 운동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12,000보까지 걷고 운동할 여력이 되시면 그 시간에 순수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키워주는 스쿼트 같은 운동은 무릎 주변의 근육을 잡아주어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예방해주고 허리의 코어 근육도 잡아주어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신체 밸런스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걸을 때는 바른 자세로 걸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요. 걷기 하시는 분들 중에 무릎에 무리가 가거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걷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파워 워킹을 하겠다고 너무 큰 보폭을 만들 필요가 없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폭과 보행 속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을 잘 흔들지 않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팔자걸음으로 걷는 경우가 있는데요. 걷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준 다음 가슴과 어깨를 과도하지 않게 바로 핀다는 생각으로 핀 다음에 힘을 빼고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또한 걸을 때 올바른 자세를 돕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과 복부 근육도 관여를 하는데 이들의 근육이 튼튼하면 신체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코어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체와 상체의 균형이 잡혀 더 바른 자세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은 스쿼트로 잡아주시고 복부 근육과 코어 강화는 플랭크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스쿼트 10개부터 시작해 자주 반복하여 늘려가시고 플랭크 운동도 30초만 버티는 걸로 시작하여 1분, 2분 이렇게 차츰 늘려가 보세요. 한 번에 많이 하려는 것보단 자주 하게 되면 힘들이지 않고 운동량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과 함께 스쿼트, 플랭크를 꾸준히 병행해 주시면 빠른 속도로 체형과 자세가 바뀌고 몸에 활력이 붙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평소 건강에는 지장 없다고 생각하던 50대 미영 씨는 목과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갔다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이나 도수 치료를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사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루 10,000보 이상 걸으라고 하여 미영 씨는 떨떠름하게 그게 다인가 생각하며 알았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겪은 60대 종철 씨는 건강 회복을 위해 의사에게 좋은 약이나 영양제를 물어보니 그런 것보단 바른 자세로 하루 10,000보 이상 걸으라고 하여 그거면 되냐고 되묻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안 됐다고 느끼시나요? 노인의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나이든 분들에게 가능하면 매일 규칙적으로 걷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환자 상태를 보고 충실히 처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독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건강에 안 좋아진 노인들이 많은데 코로나에 걸려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해 급격히 운동량이 적어져서 건강이 나빠진 원인이 더 크다고 합니다. 건강과 체력은 항상 연금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걷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